안녕하세요. 밀리터리 팩트남입니다. 정말로 찌는 듯한 더위입니다.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나서 녹화를 하나 또 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그 플라이트 글로벌의 기사를 인용해서 현재 KF-21의 수출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 플라이트 글로벌에서는 3개의 국가를 언급을 했습니다. 필리핀, 그리고 중동의 국가, 인도네시아. 이 영상이 나가고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야, 말레이시아는 아니냐?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잠시 그 피드백 내용을 좀 보면은 지금 말레이시아로 지난 편 영상을 검색해서 제가 댓글을 소팅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야, 말레이시아가 먼저 사지 않겠냐. 그리고 여기 빌리님도 보시면은 이 선도 수출 대상국에 말레이시아를 2번째 쯤으로 뽑아주셨어요. 이 순위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1그룹에 지금 있는 거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말레이시아 얘기, 특히 말레이시아가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 이미 수호이 57과 KF-21을 후보 기종으로 정했다는 보도가 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도 이 기사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사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레이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께는 다소 실망스러운 기사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외신이어도 저는 외신이라고 해서 100% 또 신뢰를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에도 기자분들이 여럿 계시고 그 기자분들이 항상 100% 옳은 말씀 아니면 진실을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현지 매체 외신이라고 해도 다 자기 의견이 있고 알 수 없는 또 그런 또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객관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기사 잠깐 한번 볼까요? 오늘 기사는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똑같은 기사를 이탈리아 군사 전문 매체에서 그 기사를 받아쳐서 말레이시아가 러시아의 기체를 쉽게 가져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를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2편으로 이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영상 번호 180번이고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영상이고요.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의 기사의 내용을 먼저 보려고 해요. 출처는 2213, 그러니까 2213 이런 사이트인데 저도 잘 몰랐는데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영문 사이트 중에 유명한 사이트고 국내외에서 많이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매체는 아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목은 뭐냐면 말레이시아가 아무래도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상당히 긴데 한 기사의 반 정도는 기체 설명이고 여기 그 내용 중에 제가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놨어요. 말레이시아 공군이 MRC의 기체로 수호이 57 이 펠론 5세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도 시기와 대수, 배치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까지 약간 디테일하게 러시아의 기체가 선정이 되었다고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해놓고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시기는 대략 지금 말레이시아가 무슨 플랜이 있나봐요. 그래서 14차 말 정도에 이제 예상을 하고 대수와 비행 대대는 미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본 내용은 KF-21이 경쟁에서 유력한 후보였다, 과거형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는 기체 선정이 됐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과거를 써서 KF-21의 그런 경쟁은 이미 지난 일이다 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문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Both the Fallon and the Brameh War 라고 확실히 과거형으로 썼고 As on the favorites, 그러니까 강력한 경쟁 후보였다,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자분들도 약간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뻥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식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계속 저는 이 내용을 트래킹을 해 갈 거고 이 내용은 그냥 참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사가 말하는 러시아가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몇 가지 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레이시아는 1950년대부터 미그기를 이제 사용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나왔잖아요. 러시아 기체의 운용, 정비, 유지 등 광범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 내용을 두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운용, 정비, 유지를 하면서 인프라가 당연히 갖춰져 있을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등을 통해 러시아와 그 비즈니스 방식이 익숙하다는 그런 점을 러시아 기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레이시아도 사실 카이와 그 FA50 공급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이유들이 뭐 당연히 우리보다 오랫동안 인프라를 갖추고 지금 손발을 맞춰오고 있지만 우리도 뭐 뒤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어요. 기사에서 캡55 로드맵, 이게 그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뭐 자기네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 무슨 그런 로드맵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국방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데 이 내용을 이 기자가 참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30년에서 35년까지는 말레이시아가 운용하고 있는 수호이 30 MKM을 퇴역을 시킬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중에 18대 정도는 SM 사양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쿠웨이트 공군한테 그 FA18 CD 호넷을 중고 구매를 하겠다는 또 계획이 있나 봐요. 웃기죠. 러시아 기체랑 미국 기체를 동시에 운영하겠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제일 황당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중급유기 2대를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참 보면서 얘네도 이런 전력화 무슨 플랜을 참 계획 없이 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이걸 보자마자 지금 뭐 러시아 기체, 그 다음에 미국 기체, 그 다음에 공중급유기, 이걸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저는 사실 어떤 나라게요? 바로 테자스와 아준 전차의 나라 인도입니다. 인도는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03년에 러시아의 그 일류신 78 공중급유기 6대를 도입을 하고, 이후에 해상 초계기 P-8I 그 해상 초계기를 도입을 했잖아요, 미국으로부터. 얘네는 이제 뭐 자기네 별도 기체라고 해서 P-8I 라고 해서 이거를 포세이돈이라고 안 부르고 넵튠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 놓고 그 유라시안 타임스가 기사를 써놓은 걸 보니까 2024년 2월에 해상 초계기 넵튠을 위한 공중급유기를 별도로 제조달하는 사업을 승인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제 채널에서도 이 내용을 한번 다루긴 했는데, 그때 이제 들어간 돈이 84,560억 루피, 이 돈이면 대략 하나로 140조 원, 뭐 141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이런 돈을 중복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교훈을 하나 배웠는데, 뭐냐, 전력 배치 시 개념이 없으면 금융 치료로 쳐맞아야 한다, 요런 교훈을 이제 얻었습니다. 근데 이런 짓을 똑같이 지금 말레이시아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인도 말씀드렸고요. 근데 잠깐만, 이게 수호이가 드롭 앤 플럭 방식, 이것도 드롭 앤 플럭 방식인데, 방식은 일단 같네. 근데 뭐 그렇다고 러시아 탱커에서 미국 기체로 이게 공중급유가 가능한가? 이거 잘 모르겠네.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 공중급유기 2대 도입 내용을 가지고 이 기사에서 언급된 말레이시아의 기체 현황과 앞으로 도입하려는 기체의 내용을 여기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일단 두 가지는 확실히 안 될 거라고 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왜냐하면 FA18 EF 슈퍼호넷 같은 경우는 보잉이 2025년에 생산 라인을 폐쇄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30년 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이 기체는 더 이상 가용하지 않습니다. 기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칸도 후보 기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유 없이 그냥 일단 빨간색을 쳐서 제꼈습니다. 이유가 없는 건 아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개는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기체에 대해서는, 이 세 기체가 뭐냐면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다스웰 라팔, 그리고 스웨덴의 그리펜을 얘기하는데, 기자는 이 기체들이 노후화 기종이고 이 기체를 개발한 나라들이 현재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기체다라고 하고, 이 세 가지 기체도 어느 정도 자기네 후보 리스트에선 멀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이 5기종의 기체를 제외한다면 2기체만 남거든요. 이 2가지 기체는 현재 이제 도입을 거의 확정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계열이니까요. 그럼 이제 그 말레이시아가 현재 운용하거나 확정
또는 도입 예정 혹은 가능성이 있는 기체들을 추려보면은 결국 이렇게 4기종이 남는데, 이런 기체 정보를 가지고 공중급유기를 도입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말레이시아는 어떤 공중급유기를 도입해야 되나, 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완전 뻘짓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FA50M 블럭 20도 이게 공중급유가 가능한 기체잖아요. 뭐 이거 도입하고, 그 다음에 SM SOE30 SM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공중급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MKI나 MKM에서 수출용으로 SM이라고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어떤 공중급유기를 사용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이제 요 정도 정보를 가지고 뭐 요약을 하자면, 지금 말레이시아의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현지 매체는 말레이시아 공군의 MRCA 기체로 지금 수호이 57 이 펠론을 거의 확정했다시피 기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 기자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확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그런 내용들을 대변하듯이 이 기사를 그대로 받아쳐서 이탈리아 군사 전문지 아날리시스 디페사 에서 또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말레이시아가 러시아 기체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영상 번호 181번 다음 편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밀리터리 팩트남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